안녕하세요. 미카엘택시 미카엘입니다. 지금 택시인들의 가장 문제점, 그 다음에 가장 해결해야 할 그런 숙제가 무엇이냐, 그런 문제들은 개인 택시 부재 해제와 그 다음에 택시 요금 인상입니다. 개인 택시 부재 해제는 또 빨리 이루어야겠지요. 그리고 택시 요금도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면 우리 법인 택시 기사들은 또 산학금이 올라갑니다. 산학금이 올라가면 또 승객들이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힘들어지고, 우리 법인 택시 기사들은 택시 요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득을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법인 택시 기사님들에게 가장 좋은 거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면, 자, 준공영제밖에 없습니다. 전 법인 택시를 준공영제가 빨리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산학금제를 변형시킨 그런 변질된 완전 입금제, 이런 것은 우리 법인 택시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고요. 저는 지금 국민청원을 지금 한 상태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들을 보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설명란에 국민청원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클릭하시고 동참을 해주시면 우리 개인 택시 사장님들, 우리 법인 택시 사장님들 보신다는, 만약에 일반인들이 또 보신다면 우리 다 이거 링크를 클릭해서 동참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서비스질이 좋아지시고 승차난도 해결되고 젊은 우리 인재들도 우리 택시 업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택시에서 근무한 지 11년 차 되는 택시기사입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승차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택시기사들이 승차 거부 등으로 문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목적지가 표시되는 플랫폼 택시가 도입이 되면서 택시기사들이 목적지를 골라 받는다는 민원과 그에 대응해서 단속을 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법인 택시 11년 근무 기간 동안 택시 요금이 몇 차례 인상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회사의 산학금 또한 인상이 되었습니다. 택시기사의 복지와 물가 인상을 이유로 택시비를 올렸지만 결국 법인 택시 기사들은 인상된 택시 요금으로 인한 승객 감소와 더불어 산학금 인상이 되어 택시 요금 인상이 발표되면 우선 걱정하는 것이 손님 떨어지고 산학금이 오르겠구나 하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승객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고 매일 내야 하는 산학금을 내지 못하여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결국 그 기사들은 택시 업계를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법인 택시 차고지에는 기사가 없어 운행을 하지 못하는 택시가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반 이상이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곳이 태반입니다. 이제는 승차 거부, 콜 골라받기 등의 이유 때문에 승차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개인 택시 부재를 푼다고 해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조건부 부재 해제로 인해 밝혀졌습니다. 개인 택시의 많은 기사님들이 고령이십니다. 몇 분 더 벌자고 밤에 취객들을 상대로 요즘 많이 이슈되고 있는 택시기사 폭행,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근무를 하실까요? 개인 택시 부재 해제는 조건 없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택시 업계에 젊은 기사들이 오지 않는다며 플랫폼 회사에서 좋은 근로 환경을 내세우면서 홍보하고 그로 인해 젊은 기사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늘었나요? 그 젊은 기사들 아직도 그 수를 유지하거나 늘어났습니까?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회사에서 홍보하는 만큼 좋은 근무 조건은 없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는 어느 곳이나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산학금만 내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액 관리제가 실시되고 오히려 회사에서 기준금이라는 변형된 산학금 제도가 되어서 기준금을 미달했을 때에는 징계와 해고를 당하고 초과된 수익금은 회사와 몇 대 몇으로 나누어 갖는 등 오히려 더 좋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산학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지방에서는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2조
운송 비용 전가 금지,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아직도 기사에게 부담하는 곳이 태반이며, 이 일을 제기하는 기사는 택시 회사끼리 담화부는 이래 그 지역에서 다른 법인 택시 회사로의 이직이 어려워 아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고 예전부터 간행되어 왔다는 새로 바꾸는 것보다 이제 이게 낫다는 등의 해유 등으로 세뇌를 시키고 이 일을 제기하는 기사는 불이익 등을 주며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에서는 법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택시 업계를 떠나신 택시 기사들, 그리고 젊은 인력들이 택시 업계에 들어오게 하려면 법인 택시의 중공영제만이 길입니다. 최저임금 180여만을 벌려고 취객들 상대해가며 벌레 같은 취급받고 폭력 등 위험을 감수하면서 누가 택시를 하려 하겠습니까? 버스처럼 택시도 중공영제를 해야만 택시 요금이라든가 산학금 문제 때문에 택시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생활이 안정된 기사는 더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며 신호위반, 과속, 승차 거부 등 택시들의 본질적인 문제들로부터 해결될 것입니다. 법인 택시회사, 법인 택시기사, 그리고 승객 모두에게 만족감이 갈 수 있도록 중공영제를 실시해 주세요. 모든 법인 회사가 중공영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재정 문제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선택적 중공영제를 실시하여 원하는 법인 택시 회사 또한 매년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택시 불편 신고 등으로 문제가 된 택시 회사는 중공영제의 혜택을 못 받게 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겁니다. 부디 전액관리제 같은 변형된 산학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적 중공영제를 도입해서 죽어가는 택시 업계를 살려주십시오. 네, 이상 지금 올린 글이고요. 이게 올린 글들을 토대로 읽어드렸고 밑에 내려가시면 국민청원 주소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걸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고요. 법인 택시 중공영제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 봅시다. 감사합니다. 미카엘 택시 TV는 택시와 관련된 뉴스와 이슈에 대해 제가 느끼는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언제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택시와 관련된 뉴스와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저 미카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